네. 저희가 이게 결국은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 내용을 갖고 각 이 신문들이 좀 기사를 썼는데 서울신문은 한미 동맹 성공한 동맹이다라고 했고 경향신문은 불지르나라고 했습니다. 일단 서울신문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미 관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방미를 앞두고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법하죠. 일단 서울신문은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1면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어떻게 뽑았느냐? 네, 국민감정 불지르고 떠난 순방이라고 지금 키워드를 이 제목을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 얘기 뭐냐? 윤 대통령 앞서 나온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데 동의 안 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국민감정이 불지른 거 아니냐라는 건데 관련 만평도 하나 있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TV에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대박 했죠. 그러니까 아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아유 일본 저저저 그러면서 일본이 너 또 그런 얘기 하니 그랬더니 쉿. 왜냐면 대통령이었어. 조용히 해.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국민 만평입니다. 네. 시각이 좀 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윤 의원님. 사실 우리 국민 정서에 일본이랑 할 땐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정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100년 전 일로 일본 무조건 무릎 꿇어라. 수용 못해라는 게 이제 따옴표를 썼는데 네.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우리말 네. 이 인터뷰 내용은 좀 다르죠. 네. 사실 워싱턴 포스트는 영어로 된 걸 또 저희가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말은 네. 주어가 생략이 잘 됩니다. 영어는 생략 안 되죠. 그런데 주어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 일로 무조건 안 된다거나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그럼 이 일본을 생략된 일본을 어디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사뭇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나는 설득할 대로 했다. 네.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네. 내가 설득을 했다라고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조건 이거 보고 방금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의 이 제목의 차이, 그 내용도 당연히 차이 나죠. 네. 이것은 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 보고 싶은 것대로 보인다라는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네. 그럼 말한 사람의 의도 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해석하는 거지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뭐 자기 생각에 있어서 어떤 그것과 일치하니까 네. 왜곡, 확대, 과장,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네. 외교에는 여야, 너와 나가 따로 없다라는 말을 되새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란 주어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김관옥 소장님. 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는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I can't accept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여기 기사를 쓴 사람이 미셸 예리라는 한국계 기자예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 않나. 그런데 영어는 주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주어부터 찾기 시작하는데 네. 이 기자가 주어를 못 찾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총리가 수번 무릎을 꿇었죠, 실제로. 그리고 사과와 반성 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도 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과와 반성을 하라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저는 국민적 공감대랑 굉장히 거리가 먼 주장을 대통령이 지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당위론적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네. 한쪽에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일본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한쪽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이 일본 관련한 사안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서부터 사실 쭉 지금 어떻게 보면 이어져 온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박진 장관이 뭐라 했냐. 우리가 물을 반 컵을 따랐고 나머지 반은 일본이 따를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우리가 반이 아니라 지금 혼자서 90% 따르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는 네. 일본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배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배상을 해라 내렸지만 일본 대법원도 다른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배상을 하게 되면 네. 본인의 나라에 있는 대법원의 판결과 반대되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배상을 하고 네.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그런 구상권과 비슷한 것을 행사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이것을 하게끔 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나라의 일본과의 과거사를 반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언급에서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네. 미래 세대예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한일 관계 개선이 사과가 반드시 먼저 돼야겠죠. 네. 하지만 사과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방점을 찍는다면 그러면 개선을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조 의원님. 예. 지난번에 뭐 바이든 날리면 그때는 사실은 이제 청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국민들.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뭐라고 읽었느냐. 그래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문법 테스트를 하자는 거거든요. 음, 아이가 누구냐 이거죠, 아이가. 윤석열 대통령이냐, 일본이냐. 저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거는 언론이 보도를 하고 민주당이 논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정쟁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야당을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도 별로 좋아 보지는 않고요. 또 하나, 자 대통령의 정말로 중요하고 민감한 외교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뭐 요미우리하고도 발언도 그랬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런 발언들이 얼마나 민감한 발언들입니까? 그런 발언들은 인터뷰를 하면 그 기자들하고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건 대통령 취지가 아닙니다라고 좀 이 조정 과정들을 저는 거쳐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기사화된 거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 해석을 통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논평하는 걸 가지고 야당이 정쟁에 몰두한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고. 네. 옆에 있는 윤 의원님 자꾸 보면서 말씀을 예. 하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네. 네. 김관옥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이제 뭐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저 확인이 잘 안 돼요. 제가 막 찾아봤는데. 근데 한 가지 공약한 건 있어요. 대구 가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사과 받아내겠습니다라는 약속은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확인을 했고요. 한일 관계가 그것보다 우선이 꼭 돼야만 하는 것인가, 순차적으로 사과 받아내고 한일 관계 개선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의원님. 예, 그 이야기하는데 일본을 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아까 이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관옥 위원께서 그 일본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말 본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없이 했는데 그 주어를 그 미국 기자가 넣은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이게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도가 안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는 과거사든 현안이든 소통하고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네.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대통령실에서도 냈고 저희 당에서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조심스럽게 보자 하고 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의회 연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취지라는 거. 저희 마지막 기사로 매일경제 기사 하나 좀 볼까요? 네. 일단 윤 대통령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방미길에 올랐고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를 했죠. 윤 대통령이랑 같이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이 이번에 갔습니다. 네. 경제사절단 규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고요. 역대 정권 통틀어서도 방미사절단으로는 또 최대입니다. 2003년 이후 20년 만에 4대 그룹 총수 6대 이 경제단체장이 다 참여하는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간 만큼 한 보따리 싸들고 귀국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다음 기사까지 마저 좀 살짝 볼까요? 네. 이 잔뜩 싸갖고 오는 것도 싸갖고 오는 건데 가서 5박 7일은 나는데 어디 있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살짝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 4일을 일단 묵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바로 이 모습인 건데, 네. 굉장히 좀 화려하죠. 여기에서 일단 3박 4일을 묵고 총 5박 7일간의 방미를 마무리하고 올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 큰 선물 보따리 잔뜩 안고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